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주택 구입 대신 전세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 대출 증가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통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을 시작으로 보편 요금제와 분리 공시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힘입어 배터리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 소재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도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하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올 들어 8번째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을 외면한 채 6년째 지속되고 있는 노조 파업을 지적하는 반면 파업이 다른 업체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21포인트 내린 2370.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65포인트 상승한 652.92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1,200억 원, 2,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총룸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 대응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저녁도 1시간 동안 평택총룸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상세하게 궁금한 점을 적어주신다면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항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외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요. 9월 초 9월 9일 토요일 날에 대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일정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자,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요일 저녁에도 또 무료방송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제 무료방송은 어떠셨어요? 네, 어제도 많은 분이 참여하셨고요. 하면 할수록 계속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정상 계속 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말씀보다는 9월 9일 강연에 많이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이번 특별히, 정보 위주로만, 투자자 서양별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날 오후 2시에 합니다. 근데, 11시부터 입장권을 배부하고요. 입장은 1시 이후라고 하니까, 일찍 오셔서 입장권 먼저 받으신 다음에,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시간 맞춰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 정말 정보 위주로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또 11시부터 좌석 입장권을 배부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좋은 강연에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작을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당연한 코스피 하락, 그리고 뜻밖의 코스닥 상승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요, 당연한 코스피 하락, 그리고 반대로 뜻밖의 코스닥 상승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하락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는 삼성전자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웬만해서는 뭐 상승하기 힘들고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뜻밖에도 상승했어요. 그 이유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대부분 좋았고요. 어쨌든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급등하는 바람에 상승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약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파란색 60일선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어떠냐면은 오늘 추가로 하락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금요일에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그 선고 시간대가 오후 3시 26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이야 뭐 오후 3시 26분에도 얼마든지 뭐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이제 그 바로바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정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에 판결이 뭐 오후 3시 전이었다. 그럼 모르겠는데 오후 3시 26분 그러니까 동시효과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 20분부터 동시효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파장이 오늘까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뜻밖에도 코스닥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갔나 봤더니 결국 별거 아니더라고요. 바이오 관련주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였었고요. 이제 이번 주죠. 8월 31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차 1심 판결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소송의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아차 사측은 이거예요. 지금 경영 상황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노조 측은 뭐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길 희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거예요. 그동안 그 상여금이라고 줬던 게 사실 이게 통상임금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 상여금 지급을 회사에서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평소대로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측은 뭐냐. 지금 경영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좋았을 때 상여금 준 거지 그거를 전체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이래서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기아차 사측이 승소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사측이 승소하면 한 3조 원 정도 그 지급될 금액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와 자동차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노조 측이 승소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약 3조 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해 그 순익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 좀 안 좋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기아차가. 국내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이제 영업 실적이 안 좋은데 만약에 그걸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정입니다. 다만
확률상 적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 더 나아가서 제조업 전반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단기적인 악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월화수까지는 뭐 그럭저럭 지나가다가 목요일에 또 한 번 좀 파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몇 시에 이게 선고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8월 31일 목요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변수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알고 있다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8월 31일 이 기아차 관련된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는 점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뭐 노측과 사측의 이 어느 쪽의 승리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또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추가 하락으로 더 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1선하고 5일선 다 이탈됐다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 대형주 급등으로 이제 올라갔다 볼 수 있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어떻습니까?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동시에 같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코스닥이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거의 뭐 V자에 가까운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요. 거기다 오늘 또 이제 운이 좋았죠. 바이오 대형주도 올라가는 바람에 또 지수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조금 전에 그 코스닥에서 V자 반등 나온 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각도가 좀 완만하죠. V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좀 탄력이 떨어진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기술적인 흐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흐름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1선이 61선을 다시 이탈하잖아요. 그럼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를 이제 왜 설명드리냐? 가장 기초적인 차트 흐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검은색 21선이 파란색 6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61선 돌파를 작년 12월에 했는데 올해 8월에 이탈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지수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으면 이게 역전되기가 어려워요. 당분간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거는 계속 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지금 뭐가 걸림돌이죠? 삼성전자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유죄는 삼성전자의 악재입니다. 아무리 억지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인사 문제예요. 오너가 사실 제대로 경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문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돌아갈 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사 문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좀 능력 있는 사람 올려주고 아닌 사람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업이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대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게 이제 문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아주 혁신적인 최종 의사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악재. 그럼 삼성전자가 악재면은 코스피가 어떻게 될까요? 탄력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흐름도 그렇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압도적인 시가총액 2위 종목의 흐름도 그렇고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뭐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상세하게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화요일장의 전망도 함께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추가 조정이 유력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아주 뭐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 서서히 독자적인 지수 흐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사실 코스피하고 거의 연동이 됐잖아요. 올라갈 때 적당히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도 보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확실히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별도로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상, 서울대 TV 투자 전략에 실시간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어땠습니까? 제가 실시간 투자 전략 올려드린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올려드렸습니다. 실시간 투자 전략을 무려 2개나 동시에 올려드렸어요. 내용을 한번 나중에, 이미 지난 거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하면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제가 장중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차트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차트인데 지금 완만한 흐름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급등하지 않는 한 플러스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요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탄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건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좀 덜 밀릴 것 같다는 거죠. 상승하면 코스피보다 더 상승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보는 포인트가 뭐냐, 코스피에서는 자, 삼성전자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목요일에 기아차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수 흐름의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되고요. 코스닥은 그건 좀 벗어나 있잖아요. 왜? 코스닥은 뭐 삼성전자 상관없거든요. 기아차하고도 뭐 그렇게까지 뭐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이거는 별도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변수, 남아있는 변수에 대한 부분도 또 대표님이 꼼꼼하게 짚어드렸고, 이전에 삼성 관련된 그 재판에 관한 부분도 실시간 투자 전략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렸으니까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K하이닉스입니다. 도시바 인수 무산 우려에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는요, 한미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얀센에서의 임상 재개 소식에 이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네요.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어요. 자, 오늘 도시바 인수무산 우려의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감도 역시나 0.73% 빠진 67,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SK하이닉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SK하이닉스 오늘 67,900원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정 주가는 58,000원대고요. 이게 7만원 돌파를 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큰 불만 없다고 봅니다. 인수가 무산되면은 뭐 좀 악재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인수한다고 해도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 필요 없고요. 보유자는 그냥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관망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 종목에서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현재 이미 매도한 상태에서 1차 매도를 하고 홀딩하고 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SK하이닉스처럼 올라와준 종목에 대해서 주식 선물도 연계를 해서 그 흐름 포지션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참고 말씀도 함께 드렸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한미약품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얀센에서의 임상 재개 소식에 이어서 오늘장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7% 넘는 상승세로 39만 7,500원까지 거의 이제 40만 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 대표님, 한미약품이 최근의 최고가가 43만 2천 원대가 최고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보유자의 경우에 기회를 드릴 때 매도하세요. 제가 이거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계속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똑같습니다.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75만 원대 넘어갔을 때, 거의 80만 원 갔을 때 제가 이걸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16년이었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무조건 던지라 그랬어요. 안 던지면 나중에 낭패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박살이 났죠, 완전히. 그 다음에 올해도 어땠습니까? 6월에 반등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회 줄 때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렸는데 이번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없는 분들은 관망하던가 단타나 뭐 1박 2일 코스 정도 아주 짧은 단기를 하던가 이게 좋고요. 있는 분들은 그냥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매수 가격이 지금보다 높든 낮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 기회가 생길 때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포지션과 의견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한미약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으로요. SK 하이닉스와 한미약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종근당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종근당이 올라왔어요. 종근당 오늘은요, 4% 가까운 강한 상승세로 10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10만 8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워낙 바닥권에 있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종근당 같은 경우 오늘 탄력성 좋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된 건 맞는데 뭐 크게 의식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흘러내린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굳이 이거는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홀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에 대해서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적정 주가가 64,500원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종근당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삼성물산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오늘은 3% 넘는 하락세로 12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중심적인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삼성물산 오늘은 약세 흐름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중립적으로 보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던지긴 조금 억울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던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홀딩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121선이 회복이 안 되면 그때는 정리하시고요. 아니면 홀딩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종목은 매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바로 어제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한번 급등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오늘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확 쳐졌는데, 이 빨간색이 이게 120선입니다. 이거를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회복해주면 조금 더 끌고 가보고 아니면은 이건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가을이었죠. 그때 이 종목을 정확하게 제가 16만 8천 원에 주식선물 매도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올해 초반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고 청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분명히 그때 그랬거든요. 봄부터 계속해서 여름까지. 보유자들은 반등할 때마다 웬만하면 매도해달라.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번 이까지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때 매도하셨으면 다행인데 못하셨으면 이번에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추세상승 나온다. 이거는 거의 힘들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없는 분들은 뭐 관망하거나 짧게 단타 정도 하시고요. 있는 분들은 사실 제가 5월, 6월에 계속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정리해달라고. 그때 못하셨으면 뭐 이제 본인들 판단대로 하셔야죠. 중기로 끌고 가든가 손절하든가.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올해 초만 해도 대표님은 매도에 대한 사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일단 미보유자는 관망 또는 단타로 접근 전략까지는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삼성물산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네, 평택초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주식 비중을 30에서 50%, 그리고 평가이익 종목은 홀딩을 해보자, 그리고 평가손 종목은 정리에 대한 공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마는요, 단기로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중기로는 미세먼지 관련주를 꼽아주셨네요. 네, 궁금하신 내일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내일 업종과 테마도 상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주식 비중 30에서 50%네요. 네, 금요일 종가 전략하고 같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 전략에다가 오후 3시 17분에 그렇게 작성했어요. 주식 비중 30에서 50% 정도만 해라. 무슨 얘기냐? 약간 보수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파생해서 매도 포지션 취한 거는 홀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3시 17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응이 됐죠. 현물이 동시효과 3시 20분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생은 3시 35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걸 작성했고 여러분 보라고 참고했기 때문에 그 흐름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이 지금 아마 좀 많을 겁니다. 대부분 100%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평가 이긴 거는 홀딩하고 평가 손인 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평가 이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싹 정리하고 대략 한 전업들은 한 50%까지, 직장인 한 30%까지 종목세 한 두세 개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바이오 테마가 이제 하루 정도 더 반짝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이제 여름 지나가고 또 한번 미세먼지 관련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지금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비중을 30에서 50%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가 이익 종목에서는 홀딩, 그리고 평가 손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 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정말 방송 중과 그리고 방송 전후로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자는 어떤 문자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428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9월에 여의도 가려고 직장 휴가도 내놨는데요. 직접 뵙고 싶습니다. 저는 대ITI 지인 권유로 1,900원에 매수해서 8,000주를 보유 중인데 대표님께 진단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늘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정말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강연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대ITI를 1,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1,905원입니다. 속독의 수익 기간에 계시는데요. 바로 대표님과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대표님이 어마어마한 팬이신 것 같고 또 강연에 가시려고 직장 휴가까지 내셨대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아주 좋고요. 워낙 길다 보니까 김은혜 씨가 다 읽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8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50대입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8개월 된 거고 저는 29년째가 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몇 살 어린 정도인데 주식 나이로 본다면 저는 거의 할아버지고 이제 이분은 거의 깐난애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우려스럽긴 해요. 다만 강연에는 꼭 오시고요. 지금 당장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매일같이 일단 이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왜 50대, 60대 걱정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30, 40대는 시행착오라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50대, 60대는 시행착오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5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이 여전히 지출은 많이 발생하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은퇴 얼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답답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방송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TI인데요. 지인 권유로 1900원에 매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전략부터 짜드릴게요. 웬만하면 그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교체 매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을 1900원에 매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이 정도거든요. 오늘 뭐 1905원이니까 거의 이 가격인데 일단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여기서 매수했는지 여기서 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합리적인 매수 가격은 아니에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가지 않는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석투자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하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대략 한 1,800원 정도 전후가 온다. 그럼 다시 재매수하세요. 안 온다? 그럼 다른 거 매수하세요. 이분한테는 이게 더 좋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매수 가격 자체가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50대 중반의 투자자들이 2, 3년 아무것도 모르고 멋대로 하다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그걸 만회를 못하고 노후까지 영향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 매일 보시고요. 하나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투자 금액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시고 먼저 배우세요.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고객들을 관리해 봤잖아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산이 엄청나게 큰 분들일수록 매매를 안 하면서 제 방송만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면서도 그걸 계속 들어요. 예, 돈이 지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역시 뭐가 다르구나. 근데 그냥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지내오면서 한 푼을 더 벌려고 막 그러신 분들은 막 급해요. 빨리 돈을 벌려고 그래. 그래서 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배우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도 벌고 배워요. 근데 벌겠다 생각하면은 이건 배우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장문에 문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길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송 보시면서 너무 많은 투자 금액 투자하지 마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 쪽에 우선하자. 그리고 나서 실전 투자에 들어가자.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쪽으로의 비중을 조절을 잘 하셔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대ITI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 재매수 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에 대한 전략을 해주셨습니다. 1,800원 전후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셨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잘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저희 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문자는요. 568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1,900원에 비중 20%입니다. 답답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 흐름 볼까요? 오늘 1,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11,900원이시라서 손실 구간에 계시죠. 자, 대표님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일단 좀 상세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뭐 매수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절을 좀 안 하신 거죠. 매수가는 뭐 그럭저럭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매수했다가 밀린다. 뭐 손절가격이 왔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 가격대, 매수 시점이 합리적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투자든 항상 성공하는 투자는 없어요. 확률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투자자들한테. 알파고가 매매 신호 만들면 항상 돈 벌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든 알파고가 하든 매매 신호는 나름대로 뭐 수준 있는 사람이 하면 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알파고가 하면 좀 더 정확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항상 적중하느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곡과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 입장에서 여기가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야. 들어갔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와요. 변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금방 나와요. 아니면 어떤 그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직선물 그 매도한 세력이 이 종목 더 밀어야지 우리가 수익 난다. 그러면 이건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억지로 밀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매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는 완벽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워낙 그 특이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이 적용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10,000원 또는 12,000원 정도, 그렇게 약 본전이죠.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12,000원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했든 초보자 치고는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10,000원 깨질 때까지 무조건 홀딩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10% 손절이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이 라인에서 했으면 어떨까요? 그럼 괜찮았죠. 그럼 10% 손절해도 여기서 다시 재매수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10%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럼 벌써 번전이 왔다는 거죠. 네, 그것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식투자 5년 10년 했는데도 최고점 매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초보자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점 매수를 하는 유형이 초보자가 그런 거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해를 하는데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됐는데도 최고점에서 손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추격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밀렸을 때는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소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심리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돈 벌기 상당히 어려워요. 주식 투자는 한 번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반토막 난 사람들 중에서 원금 찾는 비율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번 다 깡통이 나잖아요. 그럼 새롭게 돈을 투입해서 다시 복구하는 확률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 절대 쉽지 않다고요. 저처럼 오래 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쉽게 주식으로 돈을 번다, 주식 투자가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믿지 마세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도 역시 똑같이 초보자니까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서서히 좀 투입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0,000원 또는 12,000원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더욱더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내용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965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SFA 반도체 매수가를 2,950원에 비중 15%입니다. 신고가 찍고 내려가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SFA 반도체 3,150원을 찍고 난 이후 2,475원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2,475원에 마무리가 돼서 손실 구간에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질문을 제때 하셨어요. 아주 필요할 때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 후에 평균가 대비 전부 매도하시던가, 그러니까 이제 본전이 오면 전부 매도하시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기 바라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적정주가 5,30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기업이에요. 뭐가 문제냐? 매수 가격이 문제죠.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2,955원 대략 여기에요.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제가 딱 보니까 뭐 그렇게 모르는 분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력이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이거는 비합리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위화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일단 과정이 나쁘면은 일단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정책은 그거예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이 합리적이다 보면 나중에 많은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국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에 입각한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상하게 베팅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하다가 여기서 추격하냐고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내려왔지. 이러니까 어때요? 지금 아주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15% 다시 또 추가하시고 번저로는 일단 싹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분도 사실은 이 손절을 이미 어긴 거예요. 네, 손절을 했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지금 서울구이저 TV 시청자의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는 ABC도 몰라요. ABC도 몰라요, 정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차트 형태로해서 매수해야 되는지 일반론적인 지식도 없어요. 또 손절가 10% 원칙도 지키지도 않고 뭐 알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제가 좀 100회 이상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제발 교육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그냥 무료로 이 방송 계속 보세요. 유료 교육 받으란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서울구이저 TV 시청자분들의 한 80%는 결국은 다 거덜날 겁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벌써 종목 상담을 몇 개를 했습니까? 100개를 했으니까 종목 상담한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봤더니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탁 드릴게요. 먼저 공부하고 실전에 투자하세요. 서두르고 욕심내면 결국 망가져요. 주식 투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각종 뭐 유료 교육이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돈 있는 분들은 그거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부디 매일같이 이 방송 제가 최대한 오래 해드릴 테니까 무료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육 받은 다음에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해봐야 운 좋게 수익 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식투자 29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 중에서 현재 경제TV 출연자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R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후 평균가 대비해서 전부 매도 또는 10%에 대해서 손절 라인도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885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늘 감사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IS 동서를 36,200원에 비중 15%인데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IS 동서 오늘장의 흐름도 보자. 오늘은요, 36,450원. 계속적으로 바닥권으로도 흘러내리는 주가여서 바닥권에 대한 부분 또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요, 8월 24일에 최저가 33,950원 이후, 다시 조금 소폭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관점에서는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절 10%만 지켜주시고, 일단 올라가면 당분간 보유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S 동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닥이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보유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손절 10%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으니까요. IS 동서 보유하고 계신 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382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를 평단가 57,500원에 비중 100%입니다.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를 100% 오늘 45,900원이거든요. 대표님, 평단가 이 100%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매수하신 게 평상가가 5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상식적으로 한 이쯤에 매수하고 또 이쯤에 또 추가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단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손절을 안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5만 원이나 4만 원에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보유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원칙 안 지키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종목 들어간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10% 손절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다 칩시다. 자,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대략 10%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됐잖아요. 물론 이걸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 10% 손절 안 하려고 하다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서울경제TV 시청자분 ABC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쩌다 수익 난들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육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은 제가 종목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50대가 걱정돼요. 그러니까 제 또래들도 지금 초보자들 많거든요. 저도 얘기해보면요. 제가 정말 환장할 정도예요. 정말 너무나 수준무구예요. 이 바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거 아니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이 방송 보시면서 잠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돈 갖고 계시다고 방송만 계속 보세요. 본 다음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실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 계속 말씀드리니까 꼭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부분을 5만 원 또는 4만 원 절반 매도 또 절반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저희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현명한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298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하나테크인의 매수가 45,000원의 비중 20%입니다. 고민이 되는데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테크인은 오늘 39,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하나테크인은 45,000원대 매수가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하나테크인을 좀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평가 손익이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미 10% 지금 손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정상인데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중기 보유하세요. 그리고 다시 질문하세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본전 근처가 오든 10% 정도 더 밀리든 그때 다시 질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도 마찬가지인 게 손절 안 해서 고생하시는 건데 그래도 뭐 종목 자체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보유했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인은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거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쪽에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도 알아보도록 하죠. 7867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신원종합개발을 매수가 9,500원에 비중 15%인데 손해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오늘 7,130원이거든요. 9,000원대이기 때문에 손실권이 크십니다. 이분 또한. 대표님, 너무 고민 많으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유 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지금은 뭐, 손절 구간이 이미 지났죠. 벌써 한 20% 정도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뭐, 작게는 10%, 많게는 30% 마이너스권인 종목인데,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분도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유 재질문인데요. 이분은 단타 구간에 중기를 한 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이건 단타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탄력이 생기면 홀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급등했다가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타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 10% 먹고 끝내든 반대로 5%, 10% 손절하고 끝내든 그때 중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해야 될 때하고 중기해야 될 때하고 이걸 전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할 때 중기하고 거꾸로 또 이런 분들이 어떤지 아세요? 또 중기로 끌고 갈 때는 또 그때는 또 들어가서 또 단타를 해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중기 성향으로 길게 하다 나중에 자꾸 손실하고 돈이 이제 날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타쟁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중기로 들어가서 이제 대충 어떤 종목 들어가서 묻어두면 먹을 거를
그것도 단타치기 돼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대로 흘러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매일같이 하는 저녁 방송에서 이제 아주 심층적인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짧게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드릴게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레슨 프로한테 1년 6개월을 연습하고 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평생 동안 즐기자는 마인드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돈 아까워가지고 그냥 연습장에서 혼자 연습하던 사람들은 폼 망가지고 평생 동안 이상하게 쳐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꼭 뭐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로도 좋습니다. 뭐 다른 방송사, 다른 전문가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교육받으라. 이 얘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까지 일단 보유 의견 주시고 재질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오늘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은 정말 교육부터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하거나 더욱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강연에 참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탄탄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정보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강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